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다기보다는 어색했죠. 아버지는 항상 조용했어요. 집에 들어와도 인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죠. 밥을 먹으면서 뉴스만 보셨어요. 저희 남매가 학교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는 그저 씹는 소리만 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물으셨어요. 회사는 어땠냐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딱 네 글자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렸죠. 금상을 받았어요. 집에 오는 내내 상장을 가슴에 품고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상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을 잘 봐도 아버지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뿐이었죠. 친구들은 부모님이 용돈도 올려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르구나. 고등학교 때는 아예 포기했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려는 시도 자체를 멈췄습니다. 어차피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었어요. 저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 상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만 가시겠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저는 그 말에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또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상담 날이었어요.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죠. 그런데 뒤에 아버지도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제 옆에 앉으셨죠. 선생님이 제 진로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물으셨습니다. 너는 정말 그 과에 가고 싶은 거냐? 저는 잠깐 멈칫했죠. 네, 그런데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없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집을 떠났습니다. 자취를 시작했죠. 명절이나 방학 때나 집에 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이제는 익숙했죠. 이게 우리의 관계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업을 했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죠. 바빠지면서 집에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어머니와는 가끔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와는 통화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모른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도 사랑은 하시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회사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온갖 자비를 다했죠. 야근도 잦았어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죠.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어머니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그때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 어머니가 제가 힘들다고 한다고 전하셨죠.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 받으셨습니다. 그 정도는 다들 겪는 거다. 아버지의 첫마디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위로의 말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알아주기만 해도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죠. 사회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뎌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생각이 서운함으로 바뀌었고, 서운함은 점점 원망으로 변해갔어요. 몇 달 뒤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팀장님께 칭찬도 받았죠. 저는 기쁜 마음에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며 아버지께 전화를 바꿔드렸죠.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잘했네.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뭘 더 말해야 할지 몰랐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어색한 침묵이 길어지자 아버지가 먼저 끊으셨어요. 그럼 열심히 해.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어요. 이제 아버지께 기대하지 않기로. 어차피 제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칭찬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에 내려갔죠.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동생이 최근에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는 동생에게 물으셨어요. 월급은 얼마나 올랐냐?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동생에게도 똑같았죠.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익숙해져야 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너 오기 전에 여러 번 물으셨어. 몇 시에 온다고 했냐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항상 어머니를 통해서만 마음을 전하실까? 저는 그게 더 답답했어요. 차라리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날 밤 제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죠. 무엇을 보시나 싶어 살짝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제 SNS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고 계셨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현을 하지 못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뭐가 다를까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왔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죠.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는 역시나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조심해서 가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인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죠. 어머니는 제가 일할 시간에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회의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이름을 말했죠. 기사님이 급한가 보다며 빠르게 달려주셨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 서 계셨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울기 시작하셨죠. 갑자기 쓰러지셨대. 심장이래.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큰 수술을 했다고 하셨죠.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라고.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면회 시간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었죠.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생도 도착했어요. 셋이서 말없이 앉아 있었죠.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후 나오신 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제 차례였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 대의 침대가 보였어요. 간호사가 아버지 침대로 안내해 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에 선을 연결한 채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고 계셨죠. 평생 저보다 크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아버지, 저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입술을 움직이셨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죠. 하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씀하기 힘들어 보이셨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와 교대로 아버지를 돌봤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죠.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뜻이었죠. 저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여셨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잘해준 게 없다. 그 말을 하시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아버지는 제 손을 더 세게 쥐셨습니다. 평생 말을 아끼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시다니.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힘드셨구나. 말을 하고 싶으셨구나. 아버지가 조금씩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죠. 이제 괜찮아지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셨죠. 합병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의료진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저희는 또 병실 밖으로 나가야 했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울고 있었죠. 새벽이었어요. 간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의식이 있으실 때 들어가 보시라고 하셨죠.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이었어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저희는 아버지 주변에 둘러섰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한 명씩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를 보시고 미소 지으셨죠. 동생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은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입을 움직이셨죠.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아버지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한 단어를 말씀하시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너한테. 또 멈추셨죠. 잘해준 게 없다. 그 문장을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울면서 말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내뱉으셨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지.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쥐었어요. 알아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생 그러셨던 것처럼 조용하셨죠.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조문객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도 오셨죠.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식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는 자식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다만 저희 앞에서는 말씀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아버지 오랜 친구분이셨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후회하셨던 게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한 거였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이라도 했다니 다행이라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는 걸,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는 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게 전부였던 거죠. 3일장을 치렀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저는 혼자 빈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미소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희는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옷장을 열고 양복들을 꺼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랍 안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죠.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수첩이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보였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몇 년 전 날짜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쯤이었죠. 아버지가 적어두신 글이 있었어요. 딸아이 대학 입학? 축하한다는 말 못했다. 다음에 꼭 해야지.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날짜. 제가 첫 취업을 했을 때였어요. 회사 들어갔다는 소식 들었다. 잘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또 못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버지가 적어둔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버지께 전화했던 날, 아버지가 못다 한 말들이 적혀 있었죠.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그 정도는 다들 겪는다고 말해버렸다. 바보 같다. 저는 수첩을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전화했던 날들, 제가 힘들어했던 순간들, 다 알고 계셨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최근 날짜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이었죠. 아버지가 적으셨어요. 오늘 아이가 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또 못했다. 오늘도 아이 걱정. 그 마지막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도 아이 걱정. 아버지는 매일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다만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이죠. 저는 아버지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수첩을 들고 우는 걸 보셨죠.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으셨다고 하셨죠. 아버지도 그러셨다고 합니다. 대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달라지고 싶어 하셨대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대요. 자식들한테는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다고.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생기니 말이 안 나왔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안다고 하셨어요. 매번 연습하셨대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시는 걸 봤다고. 사랑한다. 잘했어. 그런 말들을요. 하지만 정작 저희 앞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으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더 힘드셨을지도 모르죠. 하고 싶은 말을 평생 참고 사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수첩을 넘기셨어요. 중간쯤에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5살 때였대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신 날이었죠. 어머니 없이 단둘이서요. 그날 아버지가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대요. 아이 손을 잡고 걸었다고.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그게 너무 좋았다고. 아버지는 그날 밤 이 사진을 계속 보셨대요. 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였죠. 저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좋았나 봐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와 제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크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아버지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서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부분에 아버지가 적어둔 글이 또 있었어요. 빼곡하게 쓰여 있었죠. 날짜는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적어두신 것 같았어요.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아버지가 쓰셨어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살았다. 칭찬 한 번 제대로 못했다. 위로도 못했다.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싫어할까? 미안하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죠. 아버지를 싫어한 적 없어요. 그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해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요. 동생이 방에 들어왔어요. 동생도 수첩을 봤습니다. 같이 읽었죠. 동생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책상을 정리하러 갔죠. 동료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저희 사진이었어요. 제 졸업식 사진, 동생 입학식 사진, 가족 사진들. 아버지는 이 사진들을 회사 책상에 넣어두셨던 겁니다. 매일 보시려고요. 한 동료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 사진들을 자주 꺼내 보셨대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사진을 보시곤 하셨다고. 그리고는 혼자 웃으셨대요.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요. 또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대요. 딸이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했다고, 아들이 승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얼굴이 정말 밝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책상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는 말씀을 하셨구나. 자식 자랑을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직접 말씀 못 하셨을까? 아버지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죠.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나는 너한테 잘해준 게 없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해주셨어요. 다만 저희가 몰랐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말로 하지 않으셔도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텅 비어 보였죠. 아버지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 뉴스를 보시던 아버지, 다 그리워졌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아버지 수첩을 꺼냈어요. 매일 한 장씩 읽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듣기 위해서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적었죠. 오늘 아버지 수첩을 다시 읽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다. 말로는 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말씀하고 계셨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죠. 아버지,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마음을요. 사랑한다고 말씀 못하신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매일 저를 걱정하시고, 제 사진을 보시고, 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죠. 말없는 사랑.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걸, 말로 하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침묵 속에도 사랑은 있었어요. 다만 저희가 그 침묵의 의미를 읽지 못했을 뿐이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 나는 너한테 잘해준 게 없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아버지는 잘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평생을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죠. 저도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저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할 겁니다. 아버지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요. 아버지처럼 매일 걱정하고, 매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산소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가 답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해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할 게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는 건 하나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거, 저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할 걸, 이해한다고 말할 걸,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요.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기억할 겁니다. 말없이 사랑하신 분으로요. 수첩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글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 한번 해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연습을 해도 안 된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좋은 아버지였어요. 저희를 사랑하셨고 저희를 위해 사셨어요. 말은 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은 늘 저희와 함께 계셨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말없던 아버지가 임종 직전 남긴 단 한 문장. 그 문장 속에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조용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게요.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하신 그 말을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말 없는 사랑도 사랑이라는 걸요.